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서 손해사연서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연사입니다.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1년 더 겸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2학기 내년 1학기까지 다시 또 계속 강의를 나갈 것 같습니다. 사이버대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대면 사이버 강의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면 강의가 조금 더 힘이 덜 들고요. 이렇게 녹화해서 하는 건 사실 힘이 좀 더 듭니다. 더 들지만 그래도 1년은 더 하게 됐다는 점, 뭐, 마냥 기부제만은 않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직장 유암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시노이드 종양이라고도 하고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 코드는 D37.5 또는 C20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셨던 선생님들 10분 중에 9분은 대부분 D37.5로 코드를 내리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되고 있냐면 대법원에서 C20, D37.5라 할지라도 줘라 라고 했지만 그 사례는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 C20으로 줬던 케이스였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처음부터 D37.5를 줬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서는 소비자가 이겼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의 문제고 주치의 선생님이 D37.5라고 진단했다면 그거는 케이스가 다르니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고 두 번째로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이분류표가 적용되는 케이스 2016년도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유암종에 대해서 상세불명의 유암종이라고 해서 얘는 악성이 아니라 경계성으로 다시 또 분류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급 거절을 하는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 29일 날 대장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셨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역시나 주치의 선생님은 유암종에 대해서 D37.5라는 코드를 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의사선생님한테 이분께서 C로 바꿔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초지종을 파악한 다음에 저는 조직검사 결과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지상 이게 신경내분비 종양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보면 그레이드 1에 해당하는 신경내분비 종양이다. 칼시노이드 종양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절제술까지 한 것을 확인한 후 어차피 주치의 선생님이 협조가 안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병리학적 암 진단을 위해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저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편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표를 쭉 드리고요. 2010년 WHO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본 후 여기 끝에다가 행동양식, 형태학적 분류라고 하죠. 붙였습니다. 슬러시 3은 모두 악성을 의미합니다. 악성이라면 C20이 타당할 수 있죠. 물론 의사선생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누락을 한 게 하나 있는데 7차에서는 사실 그 밑에 상세불명의 유암종이라고 해서 슬러시 1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걸 내면은 병리학과 선생님들이 거기다 또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뺐고 결론적으로 밑에 보시면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그레이드 1이고 분류 코드는 C20이라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이 코드를 안 바꿔주셔도 이 병리학적 진단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례 및 사실관계 이론적 구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일반암 진단비에 대한 청구를 했었고요. 해서 이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래도 주치의 선생님한테 코드 변경을 받게 되면은요. 받는 시간, 그 청구해서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는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자초 지정을 설명드리면서 약관상 병리학적 암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C20을 주셔도 선생님께 무리가 가는 일은 없다. 누가 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판례 및 죄송하지만 병리과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 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가도 10분 중에 또 한 7분 이상은 안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환자분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C20으로 진단 코드를 변경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왜 이 D37.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이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야 되며 현재 직장위험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고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상세불명의 유암종이라고 하는 L 대세포 타입에 대해서 현재 그 틈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확진이 안 되는 사안인지,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악성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 이론적 구성을 모두 맞춰서 의견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변경된 진단서, 그리고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제가 진행했던 이 병리학적 자문 결과, 그리고 판례까지 모두 취합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한 결과 보험회사는 알리안츠 생명이었는데요. 현재 ABL 생명이죠. 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진단금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암 진단비로 모두 깔끔하게 지급을 받았고요. 종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납입 면제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직장위험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올해 1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직장위험종과 관련돼서 3차, 4차, 5차, 6차,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어쩔 수 없는 건 줘야 되겠지만은 7차라든가 4차 등과 같이 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는 주치의가 C20으로 진단했던 사례였고 역시 판사분께서도 주치의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여러 가지로 D37.5, C20으로 판단 가능하다 할지라도 주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으니 주치의 선생님이 D37.5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보험사의 판단이 아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어떤 일이든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심사과도 있죠. 법률자문, 의료자문 뭐 해주시는 분들 심사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 컨텐츠 밑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밑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눌러 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 이름, 뭐 기타 기재사항을 쭉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상담 신청 시 유선 상담이 편하실 경우에는 1661-6585로 전화 주셔서 직장위험종 또는 뭐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진단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부재중 전화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위험종 사례 D37.5 C20 일반암으로 지급받은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